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스토리텔링 시작합니다. 상대를 이야기로 KO시키는 6가지 비밀. 1. 나는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 2. 나는 왜 여기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 3.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 4. 감동적인 교훈을 담은 이야기. 5. 실천할 수 있는 가치를 담은 이야기. 6. 나는 당신의 마음을 읽고 있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 허공에 떠있는 사실 제자리에 앉은 이야기. 진실이 담긴 이야기를 하라. 이야기는 듣는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선택을 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 현명하게 알려준다. 어떻게 분위기를 주도할까? 바른 결정보다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할 때 당신이 옳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확신시키려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지혜를 흔들어 깨워줘라. 지혜를 먼 데서 찾지 말라. 지혜는 당신이 머물러 있는 바로 그 방 안에 있다. 당신은 그저 그 지혜를 풀어놓아 방 안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도록 하면 된다. 이야기를 할 때 영향을 주고자 하는 대상이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은 지혜와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게 안전하다. 그런 가정은 그들에게 더 이상의 사실이 필요하지 않으며 단지 자신의 지혜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만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영향을 끼치려는 대상에게 사실만을 말하는 건 시간 낭비다. 먼저 이야기를 말하고 난 다음에 사실을 덧붙이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확률이 배는 높아진다. 전후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야기의 마력을 먼저 발휘하면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지니게 된다. 절대로 사실을 먼저 말하지 말라. 최고의 이야기꾼은 이야기를 통달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오히려 이야기라는 강물을 손에 담아 마시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마시기를 권한다. 당신은 강 어디든 원하는 방법대로 갈 수 있다. 강줄기를 멀리 돌아서 갈 수도 있고 물방울을 튕기며 강물 한복판으로 뛰어들 수도 있으며 급류를 따라 래프팅을 하면서 내려갈 수도 있다. 탁월한 이야기꾼이 되는 비결. 몸으로 이야기하라. 청중들은 당신이 말하는 단어의 단지 15%만을 듣는다. 나머지 85%는 당신의 얼굴, 눈의 움직임, 손동작, 자세, 옷, 타이밍, 억양, 헤어스타일, 그리고 아주 엉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요소인 당신이 쓰는 필기구의 종류 등에서 당신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 당신이 입은 옷에서, 당신에 관한 사소한 소문에서, 당신의 눈에서, 당신에 관한 직관적인 느낌에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당신에 대한 결론을 끌어낼 것이다. 말하기 전에 몸짓부터 시작해보자. 그것들은 실제로 말하는 것보다 아주 많은 것을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다. 긍정적인 경험을 청중들에게 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그들이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이야기를 실감나게 해주는 것이다. 기가 막힌 타이밍을 잡아라.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속도로 이야기를 한다면 듣는 사람은 얼마나 재미없어 할까? 침묵과 타이밍이라는 언어는 말로 하는 언어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빠르게 종알거리는 것보다 침묵으로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잠깐 멈추는 것은 청중들에게 생각하고 참여하도록 하여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갈 시간을 벌어준다. 절묘한 타이밍은 청중들을 당신과 함께 춤추도록 만든다. 한편 침묵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는 안 된다. 또한 너무 짧아서도 안 된다. 감정은 종 모양의 곡선 형태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감정이 일어나서 점차 강렬해지다가 최고점에 다다르고 나면 다시 약화되기 때문이다. 다음부터는 타이밍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라. 잠시도 쉬지 않고 설교를 해야 하는 전도사가 아닌 이상 이야기 중간중간에 몇 번의 침묵을 덧붙여라. 진행 속도가 빠른 회의에서는 유창한 말보다는 침묵이 훨씬 더 많은 주의를 끌 수가 있다. 숨쉬는 이야기로 풀어가는 순서. 상대의 힘을 내 힘으로 전환하라. 합기도는 우선 싸움을 피하려는 무술이다. 그러나 싸움이 불가피해지면 가능한 한 최소의 힘으로 상대를 제압한다. 합기도에서는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당신의 힘이 아니라 그들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 상대와 나 사이에 다리 놓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면 먼저 어떤 관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이야기는 당신과 당신이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구축해주는 역할을 한다.
영향력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서로 동질감을 느끼는 순간 발생한다. 실수로 가득 찬 당신의 인행, 불행한 가족, 시끌벅적한 일터에 관한 이야기는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당신과 연결될 수 있다면 그들은 당신과 자신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일단 이런 연결고리를 형성해 놓으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설득하는 당신의 능력은 일취월장하게 된다. 당신에게 가장 강렬한 영향을 주었던 개인적인 경험들을 발굴해서 청중들이 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태로 말하는 법을 익혀라. 적절한 이야기를 찾기 위해 약간의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확신하건대 당신의 노력은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연결고리가 제대로 형성되기 전에 설득 전략에 뛰어듦으로써 노력을 헛되이 하고 있다. 명심해라. 당신과 청중들 사이를 연결시켜줄 다리가 없으면 당신의 모든 말들은 그 사이로 빠져버리게 된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한 채 섣불리 사람들을 설득하려 들면 당신의 영향력은 분명히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성과 논리라는 무시무시한 함정. 영향력은 결과가 아니라 시작, 중간, 끝으로 이루어진 과정이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기에 단 한 번의 행동으로는 절대 먼지만큼의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 영향력이란 짤막한 일화도 미니 시리즈도 아니다. 서사시처럼 기나긴 여정인 것이다. 당신이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당장 눈앞에 보여질 거라고 너무 큰 기대를 걸지는 말자. 당신이 쌓아놓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언제가 될지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당신이 누구이며 왜 이곳에 왔는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항상 귀담아 듣도록 하라. 만약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무능하고 불성실하며 무식하다고 매도하고 있다면 먼저 이런 비판적인 견해를 바꿔놔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 당신에 대한 근거 없는 혹평이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사람들의 종합적인 평가 안에는 아주 사소한 일들도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금 당신이 주차장에서 새치기 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자. 그런데 바로 직후에 그 사람과 마주 앉게 되었다고 상상해보자.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신뢰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결국에는 좋은 이야기가 승리한다. 그러나 여기서 잠깐. 좋은 이야기, 옳은 이야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을 설득시키기는 이야기가 반드시 옳은 이야기도 아니며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도 아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가장 오래 기억되는 이야기가 정말로 좋은 이야기다. 인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영향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술은 인내력이다. 인내는 그러나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믿는 사람들의 지지에 의해 만들어진다. 만약 원대한 목표를 세웠다면 중간에 지칠 수도 있다. 하지만 명심하라. 반드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울타리 밖의 사람들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상대방이 하는 행동에 숨은 의도를 깊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리고 가능한 한 자주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예상해보라. 이 소중한 습관을 자신에게 길들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에게 실천해보라. 당신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모든 이야기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이야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신 스스로 희망을 느낄 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작지만 긍정적인 당신의 행동이 현재는 아주 미미하게 보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아주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희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는 선택 하나하나가 바로 변화를 초래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희망을 놓아버리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까지 놓치게 되는 것이다. 대담해야 하고 용감해야 하며 현명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그저 희망만을 간직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당신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려 하든 간에 희망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화장품을 팔든 회사의 주식을 팔든 간에 당신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말하는 이야기 속에 듣는 이야기. 듣기는 섹스와 똑같아요.
욕구가 있다면 기술은 반드시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으면 우선 그 사람의 말을 진정으로 들어라. 진심을 다해 들으면 듣는 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자.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 당신은 미처 몰랐던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미처 느끼지 못했던 친밀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아주 소중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시간을 할애하자. 그러면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뿐더러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그들에게 심어줄 수도 있게 된다. 당신에게 이야기의 전체를 보여주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결론만 말하시오. 라고 핀잔을 준다면 바로 그 순간 이야기의 의미는 연기처럼 사라지게 된다.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당신은 지금보다 더 총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유능한 설득자가 될 수 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니요. 두서없이 튀는 말 자아도취 이야기. 두서없이 튀는 대화를 정리하는 3가지 전략. 이야기꾼인 당신이 저지를지도 모를 커다란 죄악 중의 하나는 청중의 입에서 하품이 나오게 만드는 것이다. 길이가 너무 길거나 내용이 너무 장황하거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이야기는 사람들을 지겹게 한다. 전략 하나 구체적으로 말하자. 전략 2 말을 멈춰라. 전략 3 청중들에게 묻자. 진정으로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싶다면 먼저 당신 스스로의 호기심부터 찾아내라.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이야기는 바로 당신 스스로가 호기심을 드러내는 이야기이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희망은 전달하는 사람이 먼저 지니고 있어야만 전달될 수 있다. 희망 없이는 절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나 그거기 앞서 당신의 희망부터 되찾아오자. 명심하자. 희망은 절대 자발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며 나태 속에서는 절대 희망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청중을 사로잡는 이야기꾼. 당신은 당신이 몸담고 있는 가족에 대한 기억을 저장하는 저장고이다. 이야기꾼으로서의 당신의 역학과 책임은 아주 막중하다. 희망과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희생자의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는가? 당신이 상대방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든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결과는 차이가 없어 보일 것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시간이 가진 힘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결과는 현저하게 차이난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라. 당신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당신을 정해내린다. 이야기꾼이 되는 시작과 연습. 이야기꾼 초보자들을 위해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는 7가지 기술. 1. 패턴을 찾아라. 당신이 누구인가를 반복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주제를 찾아라. 2. 결과를 찾아라. 과거 당신이 열심히 기울였던 노력의 결과물들 중에서 특별히 아주 좋았거나 좋지 않았던 것을 기억해보라. 그리고 현재 당신이 일을 하는 방식에 그것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라. 3. 교훈을 찾아라. 삶이 당신에게 주었던 고통의 순간들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통해 당신이 배울 수 있었던 교훈들을 하나씩 연결시켜보라. 4. 유용성을 찾아라. 당신을 조금이라도 변화시켰던 이야기를 기억해내라. 그 변화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다. 그리고 그 과거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가라. 5. 당신의 약점을 찾아라. 당신의 약한 면을 말하라. 가족과 관련된 것도 좋다. 아주 감동 깊었던 이야기를 하라. 6. 미래의 경험을 찾아라. 현실 속의 인물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 이야기로 완벽하게 꾸며보라. 현재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근심거리로 인해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들이 벌어진 상황을 이야기로 펼쳐보라. 7. 이야기에 대한 기억을 찾아라. 당신의 기억에 남아있는 이야기를 찾아서 그 의미를 발굴하라. 그것이 영화이든 책이든 그 외의 것이든 상관없다. 당신이 어떤 영화나 어떤 책을 좋아하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말하라. 남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안전한 곳에서 먼저 연습을 하자. 처음에는 길이가 짧은 이야기를 하되 서서히 당신만의 방식을 혼용하라. 당신의 이야기를 가까운 친구에게 하자. 당신은 얼마나 탁월한 이야기꾼인가? 이야기 거리를 찾고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꾼처럼 행동하라. 명심해야 할 건 이야기꾼으로서 살아가기를 절대 멈추지 말라는 것뿐. 스스로 불행한 사람은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이야기에 영향을 줌으로써 성공의 길로 나아가라. 그리하여 세상에 새로운 이야기와 새로운 방식을 내놓아라. 여기까지 스토리텔링 도서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